멍멍! 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은 레이먼드 창 일반어학 11판의 3장에 있는 연습 문제 풀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양의 문제가 있다 보니 이렇게 영상을 나눠서 문제를 보내드리는 점 양해 바랍니다. 그러면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3.6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3.6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3.6번 같은 경우서는 원자량이 6인 리튬과 원자량이 7인 리튬이 있는데 얘네들에 대해서 자연 존재비를 구하는 문제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 건데 일단 원자력 6 같은 경우에서는요. 얘의 원자 질량을 좀 더 구체적으로 보이는 거를 보니까 6.01 그리고 51 AMU라는 원자 질량을 갖고 있고요. 원자량 7이라는 리튬 같은 경우서는 원자량이 어떻게 되는지 원자 질량이 어떻게 되는지 보니까 7.01 60 60 AMU를 갖고 있다라고 얘기되어 있어요. 하지만 여기서 평균 원자량을 보니까 얼마가 되는지를 보니 평균 원자량 같은 경우서는 아마 6.94? 6.941 6.941 AM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럴 때 원자량이 6인 리튬의 존재비와 그리고 원자량 7인 리튬의 존재비를 구하라고 되어 있거든요. 자연 존재비를 구하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얘들을 어떻게 구하는지를 물어보게 되면요. 얘는 이제 화학원에서 배웠던 학생들이라면 알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는지를 보게 되면요. 일단은 얘네들의 존재비를 얼마인지를 모르니까 미지수를 일단 만들어 봅시다. 원자량인 6인 이 친구를 리튬에 대한 존재비를요. 얘를 만약에 알파라고 하고요. 알파 퍼센트라고 하고요. 존재비는 퍼센트로 나타나게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원자량 6인 리튬을 알파 퍼센트 갖고 있다라고 얘기하고요. 7인 원자량이 7인 리튬 같은 경우에서는요. 존재비를 베타라고 할게요. 리튬 같은 경우에서는 이렇게 두 종류가 있다고 칩시다. 그리고 두 종류의 리튬이 있다고 하고 각각 존재비를 알파랑 베타라고 한다면요. 얘네를 둘을 더하게 되면은 알파와 베타 둘 다 더하면 반드시 100%가 나와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얘네 둘밖에 없으니까요. 그렇지 않을까요? 자, 그러면 또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가 있냐면요. 그러면은 하나에 대한 식을 정리해 볼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베타에 대한 식으로 정리를 해보게 되면은 100 빼기 알파라는 걸 얘기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러면은 여기 있는 베타 같은 경우에서는 바꿔서 100 빼기 알파 퍼센트라고 얘기해 볼 수가 있죠. 알파라는 미치수 하나로 정의를 할 수가 있다는 얘기인 거예요. 자, 그럼 이렇게 됐을 때 평균 원자량을 또 어떻게 알 수 있냐라고 보게 된다면요. 얘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게 될 때 일단 우리 존재비 얘랑 얘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게 됐을 때요. 얘들은 또 다시 말해서 만약에 리튬이라는 친구가 리튬이라는 원자가 100개가 있을 때 100개 있을 때 원자량인 6인 이 친구는 알파계만큼 있는 거고 그다음에 원자량이 7인 리튬 같은 경우에서는 베타만큼 있다라고 얘기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100 빼기 알파만큼 있다라고 얘기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그렇게 됐을 때 평균은 이 100개를 기준으로 해 가지고 얘기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평균을 얘기해 보게 되면은 원자가 총 100개가 있어요. 리튬 원자가 총 100개가 있는데 그때 원자량이 6인 질량 6.0151 AMU를 갖고 있는 리튬 원자가 알파계만큼이 있는 것이고 그리고 7.0160 AMU라는 원자 질량을 갖고 있는 리튬이 베타만큼 있는 건데 근데 그 베타는 100 마이너스 알파계라고 또 얘기를 해볼 수가 있으니까 100 마이너스 알파 이렇게 이해해 볼 수 있지 않을까 해요. 이렇게 해서 평균을 구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럴 때 평균을 구해 보게 된다라면은 이것이 6.941 AMU가 된다는 얘기인 거죠. 그럼 이거에 대해서 우리는 알파라는 미지수에 대한 값을 구해 볼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그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어떻게 해서 구해지게 되는지. 뭐 일단은 양변에다가 100을 곱하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맨 처음에. 맨 처음에 양변에다 100을 한번 곱해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6.0151
AMU 곱하기 알파 플러스 7.0160 AMU 빼기 100 빼기 알파 얘가 694.1 AMU가 된다라고 얘기해 볼 수 있지 않을까 해요. 일단 얘를 또 정리를 해 보게 되면요. 어떤 식으로 구해 볼 수가 있냐면요. AMU도 일단 제거를 해 보게 되면은 대략적으로 뭐 6.015 알파 더하기 701.60 빼기 7.0160 알파 얘가 694.1이 된다라고 얘기해 볼 수가 있고 결국에는 그래서 대략적으로 알파에 대한 식을 얘기를 해 보게 되면요. 우리 유효 숫자까지 생각을 해 보게 되면은 7.493%가 될 수 있다라고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때 이제 7.493은 뭘 얘기하는 거냐면요. 원자량이 대략 6이었던 이 리튬에 대한 존재비라고 얘기해 볼 수가 있겠죠. 그렇다면은 이제는 원자량이 7이었던 리튬에 대한 존재비 베타를 구해 볼 수가 있는데 얘는 100 빼기 알파였었으니까 7.493을 해 보면 되겠죠? 그러면 얼마가 나온다? 대략적으로 92.507%가 되지만은 얘를 또 이제 유효 숫자 생각해 가지고 올려 보게 되면요. 대략 92.51%가 된다라고 얘기해 볼 수가 있어요. 아니면은 이 100 이라는 거에 맞춰 보게 되면은 92.5%가 되겠죠. 그래서 아무튼 둘 중 하나 선택하셔서 고르시면 되지 않을까 싶고요. 따라서 정답을 이제 써 보게 된다라면요. 따라서 문제 3.6 같은 경우에서는요. 정답을 쓰게 되면은 이 친구 같은 경우에서는 7.493%가 된다라는 걸 얘기해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 리튬 같은 경우에서는 존재비가 대략적으로 92.51%가 된다라고 얘기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3.6번에 대한 정답이고요. 그다음으로 3.8번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3.8번. 이 친구는 8.4g이 있는데 얘를 AMU로 하게 되면 환산하게 되면은 얼마가 될까라고 묻는 질문이거든요. 근데 이제 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몰에 대한 개념을 알고 있으면은 풀 수가 있습니다. 몰의 개념을 간접적으로 묻는 거라고 생각해 보시면 되는데 어떤 느낌이냐면요. 우리가 어떤 원자 질량이 있어요. 1AMU가 있는데 얘가 1g이 되기 위해서는 몇 개의 원자 개수가 필요했는지를 물어보게 되면 그게 아보가드로 개수만큼 필요했단 말이에요. 그게 뭐다? 6.02 곱하기 10의 23승계였거든요. 그래서 1AMU라는 원자 질량이 이만큼이 있으면은 1g이 된다라고 얘기해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다시 말해서 어떤 얘기냐면요. 1 곱하기 6.02 곱하기 10의 23승 AMU가 얘가 1g이라고 얘기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음. 이렇다고 했었을 때 그러면은 8.4g이 있대요. 그럼 얘는 어떻게 돼야 될까? 여기다 6.02 곱하기 10의 23승을 하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6.02 곱하기 10의 23승. 이게 8.4g이 된다라는 거 얘기해 볼 수가 있지 않을까 해요. 그럼 얘에 대해서 얘를 풀면은 얘를 계산하면 얼마가 나오냐로 하게 보게 되면요. 이제 우리 공학용 계산기를 좀 두드려 보게 되면은 대략 이제 유효 숫자까지 생각해 가 가지고 대략 5.1 곱하기 10의 24승 AMU가 된다라는 거를 얘기해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정답을 얘기해 보게 되면요. 5.1 곱하기 10의 24승 AMU가 된다라고 얘기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3.8번의 정답입니다. 그다음으로 일단 3.12번 넘어 보도록 할게요. 자, 3.12번 문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종이의 두께가 0.0036 인치라고 되어 있거든요. 근데 걔가
아보가드로 수만큼 쪽이 있대요. 페이지가 아보가드로 수만큼 있다고 했는데 이 아보가드로 수 같은 경우서는요.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6.02 곱하기 10의 23승이에요. 그런 책이 있다라고 썼을 때 이 책의 두께를 광년으로 바꾼다고 했거든요. 광년이라는 거는 이제 천체 단위에 대해서 나오는 부분이긴 한데 꽤 긴 거리예요. 그러니까 1 광년이라는 거는 빛이 1년 동안 간 거리를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건지 좀 간단하게 얘기를 해 보게 되면요. 원래는 연습 문제를 보면서 하라고 돼 있긴 하는데 좀 번거롭단 말이에요. 곱게 안 나와 있어요. 그래서 곱게 제가 한번 정리를 해 보게 되면요. 1 광년은 인치로 따지면은 몇 인치가 되냐면은 쪼끔 많아요. 3.725 곱하기 10의 17승이 됩니다. 생각보다 꽤 길죠? 그래서 결국에 이 3.12번 같은 경우에서는요. 정리를 해 보게 되면은 몇 광년이 되느냐, 그 책은 몇 광년이 되느냐, 단위 환산식으로 좀 풀어서 얘기를 해 보게 되면요. 0.0036 인치에다가 6.02 곱하기 10의 23승 이라는 책이 있고 그 두께를 인치에서 광년으로 바꾼다. 3.725 곱하기 10의 17 인치 1 광년. 얘를 계산해 보게 되면은 단위는 나눠지게 되고 광년만 남게 되고요. 그래서 숫자만 계산해 보게 되면은 대략적으로 얼마가 남냐면은 유효 숫자까지 생각해서 5.82 곱하기 10의 4승 광년이 된다라고 얘기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꽤 길죠? 뭐 이걸 다 풀어서 얘기를 해 보게 되면요. 58,000 약 58,200 광년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빛의 속도만큼으로 해도 58,200 년을 지나야지 그 책의 두께를 볼 수 있다는 거. 처음부터 끝까지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만큼 아보가드로 숫자라는 것이 생각보다 꽤 큰 숫자라는 걸 간접적으로 알 수 있는 부분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만큼 크다. 그래서 아보가드로에 대한 이의점을 알 수 있는 좀 유의 깊은 문제였지 않았을까 싶고요. 아무튼 결국에 3.12번 같은 경우에서는요. 답은 약 58,200 광년이라고 얘기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으로 3.14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3.14번 같은 경우에서는 코발트에 관한 얘기인데 코발트 원자 몇 개가 있나요? 6.00, 6.00 곱하기 10의 90개가 있다고 하거든요. 근데 이 친구는 몇 몰로 환산하게 되면은 얼마가 되냐라고 묻는 질문이에요. 그래서 한번 얘기를 해 보게 될 경우에 우리가 1 몰이 되기 위해서는요. 원자 개수가 6.02 곱하기 10의 23승계가 돼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6 곱하기 10의 90개만큼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단위 환산으로 얘기를 해 보게 되면요. 걔들 걔는 약분하게 되고 그 몰만 남는단 말이죠. 그래서 6.00 곱하기 10의 9승이 분자가 되고요. 이러한 몰이 된다라고 얘기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식을 풀어보게 되면요. 유효 숫자까지 생각해서 대략 얼마가 나오는지를 보게 되면요. 약 9.97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5승 몰이 될 겁니다. 따라서 지금 코발트 여기가 6.00 곱하기 10의 9승계 같은 경우는요. 몰로 환산하게 되면은 몇 몰이 되느냐? 9.97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5승 몰이 됩니다. 개수로 따지면 엄청 큰 숫자거든요. 얘가 억인가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60억이라고 하네요. 60억 개인데 하지만 뭘로 환산하게 되면은 꽤 작은 숫자가 된다라는 거 얘기를 해볼 수가 있어요. 그만큼 아까 이제 3.12번처럼 아보가드로 수가 그만큼 아주 큰 값을 갖는다라는 간접적으로 알 수 있는 부분이었지 않았을까 해요. 그래서 3.14번은요. 9.97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5승이 정답이라고 얘기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그럼 그다음으로 3.16번 한번 보도록 할게요.
3.16번 문제는 이번에는 금과 관련된 문제거든요. 그래서 금 15.3, 얘가 금이 15.3몰 있다라고 하는데 얘는 그램으로 환산하게 되면은 몇 그램이 되느냐라는 질문이거든요. 얘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몰 질량을 보시면 돼요. 몰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질량을 얼마냐, 그걸 확인해 보시면 되는데 이 몰 질량을 또 어떻게 봐야 되느냐, 원자량을 보시면 됩니다. 원자량이 곧 몰 질량이라고도 얘기를 해볼 수가 있거든요. 이 원자량 또 어디서 봐야 되느냐, 얘는 주기율표를 보시면 됩니다. 주기율표를 참고해 보시면 되고요. 아마 여기에 제가 띄워 줄 거예요. 그래서 여기 지금 금에 대한 원자량을 이렇게 보게 되면요, 대략적으로 197 그램이라고 얘기를 해볼 수가 있거든요. 그 말은 뭐다? 얘가 197 그램이 있어야지 1몰이 된다라고 얘기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몰 질량을 얘기해 보게 되면요, 그럼 몰 질량은 어떻게 되는 것이냐, 1몰이 197 그램이 된다라는 거. 그래서 197 그램 퍼 몰이라고도 얘기를 해서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럼 이거 갖고 이제 단위 환산 한번 계산해 볼게요. 우리 지금 15.3몰 있단 말이죠. 그럼 얘는 그램으로 얘기해 보면 어떻게 되는 것이냐? 그냥 둘 다 몰 질량을 곱해 보면 돼요. 15.3몰에다가 197 그램 퍼 몰을 곱해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몰은 둘 다 약분해서 사라지게 되고요. 그램만 남게 되기 때문에 얘를 계산해 보게 되면은 대략적으로 약 3014.1 그램이 된다라고 얘기를 해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금 15.3몰은요, 그램으로 환산하게 되면요, 약 3014.1 그램이 된다라고 얘기해 볼 수가 있어요. 약 3kg가 된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생각보다 꽤 크네요. 얘가 아마 돈으로 환산하게 되면은 꽤 많은 돈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탐나네요. 아무튼 결국엔 돌아와서 3.16번 같은 경우에는요, 3014.1 그램이 정답이라고 얘기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그다음으로 넘어가서 3.18번? 3.18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3.18번의 문제를 볼 건데 얘들 같은 경우에는 원자 하나의 질량이 몇 그램인지 얘기를 하게 되는 거거든요. 두 개가 있어요. 첫 번째는 비소에 대해서 얘 한 개, 원자 한 개의 질량을 묻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 같은 경우에는 니켈이네요. 니켈에 대한 원자 한 개의 질량을 묻는 거게 되거든요. 그래서 몇 그램인지를 묻는 거예요. 그럼 비소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비소 같은 경우에는요, 얘는 원자량을 얘기를 해보게 되면요, 원자 한 개당 74.92의 질량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해서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될까? 원자량이 이렇다라는 얘기. 그 말은 쭉 또 어떻게 얘기해 볼 수 있느냐? 비소에 대해서 6.02 곱하기 10의 23승계가 74.92g이라고 얘기해 볼 수가 있거든요. 그쵸? 이렇게 얘기해 볼 수가 있고요. 그 말은 즉슨 원자 한 개의 그램 수를 얘기를 해 보게 된다라면은 나눠 보면 되겠죠? 이러면은 A에 대한 답을 구할 수 있지 않을까 해요. 그래서 얘에 대해서 계산기를 두들겨 보게 되면요, 1.24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2 g이라는 것을 얘기해 볼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어요. 아까 제가 이제 비소에 대한 원자량 물어보게 될 때 74.9이라고 했잖아요. 얘가 원자 한 개의 질량이 있잖아요. 이렇게 이해해 볼 수 있는데요. 그럼 74.92가 맞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이해해 볼 수 있는데 얘 같은 경우에는요, 원자 질량이에요. 그러니까 단위가 g이 아니라 AMU예요. 그래서
근데 3.18번 같은 경우에는요. 그램을 묻는 거기 때문에 74.92를 그냥 쓰게 되면은 틀리게 됩니다. 그램으로 환산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해 보게 되면요. 1.24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2승 g이 된다라고 얘기를 해볼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뭐다? 비소 원자 한 개의 질량이라고 얘기해 볼 수가 있어요. g으로 따지게 됐을 때. 이게 될 수가 있고요. 그러면은 니켈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해 보시면 됩니다. 니켈에 대해서 얘기를 해 보게 되면요. 얘는 원자량을 좀 얘기를 해 보게 되면요. 58.69가 됩니다. 대략적으로. 그렇다라는 말은 그리고 니켈 만약에 6.02 곱하기 10의 23승계가 있다고 한다면요. 얘가 58.69 g이 된다라고 얘기해 볼 수가 있고 그렇다라는 말은 원자 한 개의 g을 계산해 보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고요. 그래서 얘도 그 고학년 계산기를 좀 두들겨 보게 되면요. 얼마가 나오는지 보면 대략적으로 9.7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3승 g이 나온다고 얘기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3.18번 같은 경우에는요. 정답을 얘기를 해 보게 되면요. A는 1.24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2승 g 그리고 B 같은 경우에는 9.7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3승 g이라고 얘기를 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3.18번의 정답입니다. 자, 그럼 그다음으로 3.20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3.20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좀 말이 길게 돼 있어요. 빌드업이 좀 많이 돼 있는데 미국 페니 동전 뭐 이렇게 돼 있지만은 결국에는 묻고 싶은 건 그거예요. 구리가 0.0036g 있거든요. 0.03 063 0.063 g만큼 있다고 하는데 얘가 그래서 원자로 따지면 몇 개가 있는 거냐 묻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좀 살펴보게 되면요. 구리에 대한 원자량을 일단 먼저 알아야 돼요. 구리 같은 경우에는요. 원자량이 63.5예요. 63.55인데 근데 아까도 얘기했다 했죠. 3.18번에서 누누이 얘기했지만은 그 말은 즉슨 뭐다. 구리의 원자량이 63.55다. 그 말은 뭐다. 구리 원자가 6.02 곱하기 10의 23승계일 때 이때의 질량이 63.5g이라는 얘기인 거예요. 하지만 우리 현재 지금 0.063g만큼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럴 때 원자의 개수는 또 몇 개가 될까? 그걸 묻는 거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좀 식을 만들어 보게 되면요. 생각보다 간단해요. 6 아 6 역시 3.55 그리고 0.063 여기다가 6.02 곱하기 10의 23승을 하시면 됩니다. 왜 이렇게 식이 만들어졌나요 생각해 보게 되면요. 비례식을 생각해 보면 됩니다. 비례식으로 생각해 보셔도 되고요. 아니면은 이제 우리 3.18번에 했었던 거 원자 한 개당 질량이 얼마인지를 얘기한 다음에 그럴 때 이제 0.063g일 때는 얼마가 되는지 그렇게 식을 대입해서 계산해 보셔도 됩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 식에 대해서 계산기를 두들겨 보게 되면요. 얼마가 나오는지 보면요. 대략 5.97 곱하기 10의 20승계가 됩니다. 20승계의 구리 원자가 나온다는 걸 얘기해 볼 수가 있어요. 따라서 구리가 0.063g만큼 있다고 한다면요. 개수를 몇 개가 되느냐? 5.97 곱하기 10의 20승계가 된다는 거 얘기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많이 있어요. 하지만 아직 1몰은 안 된다는 얘기인 거. 그래서 3.20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요. 5.97 곱하기 10의 20승 그것이 정답이 된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3.22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얘 같은 경우에는 비교하는 건데 납이라는 원자가 있어요. 나 원자 2개와 그리고 헬륨, 헬륨의 5.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3승 몰이 있다고 하는데 얘네 둘 중 질량이 더 큰 애는 누굴까라고 물어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될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원자량부터 얼마인지를 알아봐야 되겠죠. 납 같은 경우에는요. 원자량을 계산해 보게 되면 한 개당 207.2의 원자량을 갖고 있습니다. 음음. 그렇게 될 헬륨도 얘기해 볼까? 헬륨 같은 경우에는요. 얘는 한 개당 약 4.003의 원자량을 갖고 있고요. 그렇게 얘기를 해 보게 됐었을 때 인제 납에 대한 원자가 지금 현재 2개 있다고 돼 있거든요. 그럼 얘에 대해서 질량을 좀 얘기를 해 보게 되면요. 여기다가 그냥 2개를 곱하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207.2 AMU가 2개 갖고 있다. 그래서 곱하기 2를 해 보게 되면은 414.4 AMU만큼 있다고 얘기해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헬륨을 좀 보게 되면요. 얘가 이만큼의 원자를 갖고 있어요. 4.003. 근데 현재 지금 갖고 있는 몰수는 요만큼 있어요. 음. 그럼 얘기하는 게 뭐다? 지금 현재 일단은 헬륨 같은 경우에는요. 5.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3승 몰이 있다라는 것은요. 얘가 만약에 개수로 따져보게 되면은 1몰당 6.02 곱하기 10의 23승 개가 있다고 했었잖아요. 그쵸? 그리고 이제 원자 한 개당 원자 질량이 요만큼 있다고 했단 말이에요. 4.003. 그래서 여기다가 원자 한 개당 갖고 있는 질량이 4.003 g이다. ANU. 그렇게 되면은 이 식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뭐냐면은 현재 헬륨이 5.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3승 몰일 때 원자 질량을 구할 수가 있다라는 얘기인 거예요. 왜냐? 식을 좀 풀이를 얘기해 보게 되면요. 지금 이렇게 계산한 이 식은요. 5.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3승 몰을 원자 개수로 바꿀 때 바꿨다는 얘기인 거고요. 그다음에 거기다가 얘를 곱한 거는요. 이 친구를 곱한 거는 그 개수의 질량이에요. 원자 질량. 그러니까 원자 질량 구하기 위한 목적으로 썼다라는 거 얘기해 볼 수 있습니다. 뭐 어떻게든 해서 결국에는 이제 얘 갖고 계산기를 좀 두들겨 보게 되면요. 어떤 식이 나오느냐? 바로 대략 122.9 AMU가 나온다는 거를 얘기해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헬륨은 요만큼 있대요. 근데 납 같은 경우에는 414.4만큼 있단 말이에요. 그럼 얘네들에 대해서 크기 비교를 하게 된다면은 누가 봐도 납이 더 크다라고 얘기해 볼 수가 있겠죠. 따라서 3.22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요. 둘 중 누가 더 크냐라고 묻는다면은 납이 더 크다라는 거. 납 원자 2개가 더 크다라고 얘기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살펴볼 것은 넘어가서 3.24번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3.24번 문제. 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몰 질량을 계산하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종류의 분자들이 있는데 첫 번째는 리튬 2개, 그다음에 CO3 뭐 탄산 리튬인가? 그렇게 얘기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아무튼 이 친구에 대해서 몰 질량을 계산해 보게 되면은 얘가 갖고 있는 모든 원자들을 더해 보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현재 리튬이 2개 있단 말이죠. 여기 이거에다가 탄소 1개, 그리고 산소가 3개. 얘들에 대한 원자량을 다 더해 보게 되면은 해당 분자의 몰 질량을 구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각자 계산해 보게 되면요. 6. 리튬 같은 경우서는 6.94 곱하기 2 더하기 탄소는 12.01, 그리고 산소 같은 경우서는 16.00 곱하기 3. 그래서 얘들 다 더해 보게 되면요. 73.89가 되는데, 얘를 몰 질량으로 얘기해 보면 단위가 그램 퍼 몰이라는 것도 얘기해 볼 수 있지 않을까 해요. 결국에는 저 A 같은 경우서는 73.89라는 거 얘기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B를 한번 볼게요. 기분자를 보게 된다면은 아스코브산,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비타민 C거든요. 아니지. 비타민 C가 아니지. CS2네. CS2를 보게 되면요. 얘는 황화탄소? 뭐 이름은 뭔지 모르겠지만 CS2를 보게 되면요. 얘도 몰 질량을 구해 보려면은 여기 갖고 있는 모든 원자량들 다 더해 보면 되겠죠? 첫 번째로는 탄소 12.01, 그리고 황을 구해 봐야 될 텐데, 황 같은 경우에는요. 분자량이 한 개당 원자량이 한 개당 32.06이에요. 근데 그런 원자가 현재 지금 2개 있기 때문에 곱하기 2를 해 보게 되면은 B 같은 경우에서는 얼마가 나오느냐? 76.13이라는 값을 구해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B번 같은 경우에서는 76.13 그램 퍼 몰이라고 얘기해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으로 C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C는 클로로폼이거든요. CHCl3. 얘에 대해서 몰 질량을 구해 보게 되면은 아까 얘기했던 것들처럼 그대로 다 해 보시면 됩니다. 탄소 같은 경우에서는 12.01 더하기 수소는 1.008이에요. 원자를 얘기해 보게 되면은 1.008. 그다음에 염소 같은 경우에서는 35.45가 되고요. 근데 그게 3개가 있으니까 곱하기 3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 식을 다 더해 보게 되면은 대략적으로 얼마가 나오느냐? 119.4 그램 퍼 몰이 나온다고 얘기해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클로로폼의 몰 질량을 계산해 보게 되면은 119.4 그램 퍼 몰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다음으로 이제 D, 얘가 비타민 C네요. 비타민 C, 아스코브산, CuH8, 산소 6개. 생각보다 꽤 많은 친구네요. 좀 살짝 선 넘었지 않았을까 싶어요. 아무튼 우리가 했던 것들 그대로 다 계산해 보시면 됩니다. 어차피 우리는 계산기를 쓸 거잖아요. 안 쓰면 큰일 나요. 그래서 아무튼 계산해 보게 되면은 어떻게 되느냐? 12.01 곱하기 6개 있죠? 그리고 1.008 곱하기 8개가 있죠? 그다음에 16.00, 그리고 얘가 6개가 있죠. 그래서 이 3개들을 전부 다 더해 보게 되면은 대략적으로 얼마가 나오느냐? 대략 176.1 그램 퍼 몰이 나온다라고 얘기해 볼 수가 있습니다. 얘가 비타민 C의 몰 질량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으로 2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KNO3 질산칼륨, 이렇게 얘기해 볼 수가 있는데, 얘 같은 경우에서도 마찬가지로 일단 칼륨의 원자량 같은 경우에서는요 39.1이에요. 그래서 39.10에다가 질소 같은 경우에서는 14.01, 그리고 산소가 16.00인데 얘가 3개 있기 때문에 곱하기 3 다 더해 보게 되면은 101.2 그램 퍼 몰이라고 얘기해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F를 보게 되면요. F 같은 경우에서는 Mg3N2거든요. 얘는 마그네슘이랑 질소의 원자량만 알고 있으면 되겠죠. 마그네슘 같은 경우에서는 24.3이에요. 24.30 곱하기 3개, 3개 들어있으니까. 그리고 질소의 원자량은 14.01. 근데 걔가 2개 있기 때문에 곱하기 2.
그래서 이 식을 더해보게 되면은 대략적으로 얼마가 나오느냐? 100.9 그램 퍼 몰이 나온다라고 얘기해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몇 번이었지? 3.24번 같은 경우서는요. A, B, C, D, E, F가 있는데 각각 이런 식으로 숫자들이 나온다라고 얘기해 볼 수가 있습니다. A는 73.89, B는 76.13, C는 119.4, D는 176.1, 그 다음에 E는 101.2, 그리고 F는 1000.9가 된다라고 얘기해 볼 수가 있습니다. D 점 잘 안 보이실라나? 이렇게 된다라고 얘기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그 다음으로 넘어가서 3.26번 문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은 이번에는 3.26번 문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에테인이 있습니다. 에테인이 있는데 이 친구가 0.344g만큼 있다고 하거든요. 0.344g만큼 있는데 그러면은 분자가 몇 개 있느냐 그걸 묻는 거거든요. 그렇다는 말은 얘에 대해서 분자량을 살펴봐야 되겠죠? 몰질량이죠. 그러니까 얘에 대해서 분자량을 살펴봐야 될 텐데 얘는 몰질량을 살펴보면 되고요. 이 분자에 대한 몰질량을 살펴보면 되고 그 몰질량은 또 어떻게 구하냐? 그 분자에 속해 있는 모든 원자의 원자량을 다 더해보면 되겠죠? 그래서 해보게 된다면요. 일단 탄소가 2개 있네요. 12.01 곱하기 2개 그리고 수소가 6개가 있기 때문에 곱하기 6. 그래서 얘네들 다 더해보게 되면은 얼마가 나오는지 계산을 해보게 되면요. 대략적으로 한 30.07g per 몰이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 에테인 C2H6이 30.07g이 있으면은 얘가 에테인 1몰이 있다라고 얘기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해 볼 수가 있는데 근데 지금 0.344g만큼 있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되는 것이냐? 0.344g 같은 경우서는요. 단위 환산을 해보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식을 짜서 계산해 볼 수 있지 않을까 해요. 그래서 여기다가 계산을 해보게 되면은 얼마가 나오는지 좀 두들겨 보게 되면요. 0.344 나누기 30.07을 하게 되면요. 대략 0.0114 정도 나오거든요. 만약에 몰수로 계산을 해보게 된다면은 약 0.0114모만큼 나오게 되는 것인데 근데 우리가 지금 3.26번 문제 같은 경우에서는요. 몇 개가 있는 건지를 묻는 거거든요. 몇 몰을 말하는 게 아니라 몇 개가 있는 건지 말하는 거기 때문에 개수로 계산을 해보셔야 될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가 일단 1몰이라는 게 6.02 곱하기 10의 23승계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지금 약 0.0114몰이 있다고 한다면요. 거기다가 6.02 곱하기 10의 23승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얘 갖고 또 계산기를 두들겨 보게 되면요. 대략 얼마 정도 나오게 되냐면은 유효 숫자까지 생각해서 대략 6.89 곱하기 10의 21승이 됩니다. 21승계의 에테인 분자가 나온다라는 것을 얘기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3.26번 같은 경우에서는요. 답을 얘기를 해보게 된다면요. 만약에 물수로 얘기를 해보는 것이라고 한다면은 0.0114몰이 되는 것이고요. 대략적으로. 하지만 질문 있는 내용 그대로 개수를 묻는 거라고 한다면은 6.89 곱하기 10의 21승계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6.89 곱하기 10의 21승계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넘어가서 3.28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3.28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요. 다이메틸 설폭사이드 그러니까 DMSO라는 친구가 있거든요. 분자식으로 써보게 된다면은 다이메틸 그 다음에 설폭사이드 이 친구가 있습니다. 이런 분자식이 있는데 얘에 대해서
7.14 곱하기 10의 3승그램만큼 있대요. 요만큼 있을 때 이때 각각 탄소, 황, 그다음에 수소와 산소의 원자 개수들을 각각 계산하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일단 먼저 일단은 이 DMSO 같은 경우에 지금 요만큼 있을 때 몇 개 분자는 몇 개 되는지 일단 먼저 한번 계산해 보도록 할게요. 일단 또 개수를 알기 위해서는 현재 이 친구에 대한 분자량 먼저 알아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몰질량이죠. 그러니까. 그래서 분자량을 먼저 계산을 해 보게 될 경우에는요. 어떻게 되냐면은 탄소랑 탄소 12.01에다가 곱하기 1.008 곱하기도 됐네. 더하기로 바꿀게요. 그리고 3개. 근데 그런 것이 이제 2개가 있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황 32.06 더하기 16.00. 그다음에는 DMSO 같은 경우에는요. 분자량이 얼마가 된다? 대략적으로 78.128이 된다라는 거 얘기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78.128g만큼 있어야지 DMSO, 그러니까 저 다이메틸 설폭사이드라는 분자가 1몰 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현재 지금 문제에서는 7.14 곱하기 10의 3승만큼의 g이 있대요. 그럼 얘에 대해서도 몇 몰이 나오게 되는지 단위 환산을 좀 해보게 되면요. 7.14 곱하기 10의 3승 g에다가 78.128 g 분의 1몰. 이렇게 하면은 일단은 분자의 몰수를 계산해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계산해 보게 되면요. 대략적으로 91.388 몰이라고 얘기를 해볼 수가 있어요. 이게 뭘 의미하는 거냐면은 DMSO의 몰수라고 얘기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뭐가 있냐면요. 얘들을 결국엔 풀어보게 되면은 탄소는 현재 91.388에다가 1몰만큼 있다라고 얘기해 볼 수가 있고, 황 같은 경우에서는 91.388만큼 있다고 얘기해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수소 같은 경우에서는 91.388에다가 6개 있다라고 얘기해 볼 수가 있고요. 3 곱하기 2니까요. 그쵸? 그 다음에 산소 같은 경우에서는 91.388 몰만큼 있다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일단 몰수를 얘기해 보면 이만큼 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하지만은 우리가 지금 묻는 거는요. 개수를 묻는 거기 때문에, 원자의 개수를 묻는 거기 때문에 각각 또 여기다가 뭘 곱해야 되냐면은 아보가드로 수만큼 곱해야 되겠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전부 아보가드 수를 곱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각각 얼마가 나오느냐, 얼마만큼의 개수가 나오느냐 계산을 해보게 되면요. 조금 까다로울 수가 있어요. 좀 숫자가 좀 크거든요. 아무튼 계산기를 결국에 두들겨 보게 될 텐데, 두들겨 보게 되면요. 얼마가 나오느냐. 탄소 같은 경우에서는요. 대략 1.10 곱하기 10의 26승계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황 같은 경우에서는 대략적으로 5.50 곱하기 10의 25승계가 되고요. 수소 같은 경우에서는 3.30 곱하기 10의 26승계가 되고요. 산소는 황이랑 똑같이 5.50 곱하기 10의 25승계가 될 겁니다. 따라서 3.28번 같은 경우에서는요. 답은 각각 이런 식으로 원자가 이런 식으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엔 계산기를 두들기는 문제긴 하겠지만은 좀 편하진 않을 거라는 거 유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그 다음으로 넘어가서 3.30번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할 건데, 물의 밀도에 대한 얘기인데, 현재 4도에 대해서 온도가 4도 있을 때 물의 밀도가 1g당 1ml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때 이제 물이
0.56ml가 있을 때 그때 물 분자가 몇 개 존재하느냐를 묻는 거거든요. 그럼 일단 밀도로부터 얘기를 해 보게 되면요. 밀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얘기를 해 보게 되면요. 물이 2.56ml가 있다라는 말은요. 다시 말해서 물이 현재 지금 2.56g만큼 있다라고 얘기해 볼 수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밀도에 대해서 단위 환산을 얘기해 보게 되면요. 이런 식인 거니까. 그래서 2.56g만큼 있다고 얘기해 볼 수가 있고, 그러면은 간단하게 한번 좀 얘기를 해 보게 되면은 이 2.56g은 또 뭘로 얘기를 해 보게 되면은 얼마가 될까 해 보게 되면은 물과 일단은 물의 분자량을 먼저 얘기해 보게 되면요. 물의 분자량은요. 어 분자량 얘기하기 전에 분자식부터 먼저 얘기를 해야 될까? 그러실 필요 없을 거라고 생각하긴 하는데, 일단 물 같은 경우에는요 분자식은 H2O예요. 그래서 분자량을 계산해 보게 되면 대략적으로 1 더하기 1 더하기 16, 그러니까 약 18 이라고 얘기해 볼 수 있거든요. 대충 이런 식으로 계산할게요. 원래는 1.008 곱하기 2 더하기 16을 하는 거겠지만은 솔직히 좀 귀찮단 말이에요. 간편하기 위해서는 어차피 비슷한 숫자가 나오니까 일단 18 이라고 깔고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엔 다시 돌아와서 이 18 이라는 것도 어떻게 된 거냐면요. 물이 18 그램이 있으면은 물이 1 몰이 있는 거랑 똑같다라고 얘기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하지만 현재 지금 3.30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요. 물이 현재 2.56 그램만큼 있단 말이에요. 그럼 몇 몰의 물이 있느냐? 바로 계산기를 좀 두들겨 보게 되면은 대략적으로 0.142 몰이 된다라고 얘기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음. 하지만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몰수로 얘기하면은 이만큼의 분자가 있다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은 이 문제에서 요구하는 거는 몇 개가 존재하는지를 묻는 거란 말이에요. 몇 몰이 아니라. 그래서 개수로 얘기를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거기다가 6.02 곱하기 10의 23승을 곱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결론적으로 몇 개가 되느냐? 8.56 곱하기 10의 22승계가 된다라고 얘기해 볼 수가 있어요. 따라서 현재 물이 만약에 4도에 있을 때 물이 2.56 g만큼 있다. 그러면은 개수로 얘기를 해 보게 되면은 그 분자는 현재 8.56 곱하기 10의 22승계만큼의 물이 있다라고 얘기해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정답은요. 8.56 곱하기 10의 22승이 됩니다. 음. 이렇게 해서 3.30번까지 문제 한번 살펴봤고요. 그다음으로 3.34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 친구가 많이 멘탈 나갔던 문제들이지 않을까 싶어요. 아마 건너뛸 거예요, 분명. 저도 솔직히 건너뛰고 싶은 문제긴 하는데 일단은 그래도 한 번쯤은 살펴봐야 되겠죠. 여기 보시게 되면요. 수소에는 이제 동위원소가 두 개가 있대요. 수소에는 동위원소가 두 개가 있는데 원자량이 1 인 수소와 원자량이 2 인 수소가 있어요. 그리고 화학 같은 경우에는 4 개의 동위원소가 있다고 하거든요. 32 인 친구랑 33 인 친구랑 그다음에 34 인 친구랑 그다음에 36 친구가 있대요. 그렇게 됐었을 때 이제 H2S 황화수소 이온에 대해서 질량 분석을 하게 됐을 때 스펙트럼 했을 때 피크가 몇 개 나오냐고 돼 있거든요. 예측을 하라는 거니까. 일단 어떻게 예측하는지를 해 보게 되면요. 질량 분석 스펙트럼이라는 거는 결국에는 다시 말해서 뭘 얘기하는 거냐면요. 이 친구에 대한 분자량을 보는 거예요. 얘에 대해서 나올 수 있는 분자량의 종류는 몇 개가 되느냐 그걸 보는 거거든요. 분자량의 종류가 어떻게 되는지. 그래서 그냥 말 그대로 쉽게 분자량을 보시면 돼요. H2S의 분자량의 종류를 보시면 됩니다. 쉽게 말해서. 그럼 어떻게 될지 한번 보게 되면요. 여러 가지의 우리 경우의 수를 생각해 보시면 좀 됩니다.
그러니까 황이 현재 지금 4 개가 있고요. 황이 지금 4 개가 있고 수소는 두 종류가 있어요. 얘네들이 각각 만나가 가지고 H2S가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한 이제 경우의 수를 각각 생각해 보면 어떤 것들이 있느냐? 일단은 중심 원자부터 시작하게 되면요. 32S랑 그다음에 33S, 34S, 36S가 있어요. 얘네들이 각각 1H와 2H 두 개씩 만나가 두 개씩 짝을 지어서 H2S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가장 가질 수 있는 경우의 수 같은 경우에서는 만약에 예를 들어서 32S 같은 경우에서는 이런 식의 경우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이런 식의 경우가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이런 경우도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이런 경우도 있을 거예요. 이렇게 해서 만나가 가지고 H2S가 되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나머지 친구들도 다 마찬가지로요. 근데 아무튼 결국에는 나타날 수 있는 분자량들은 뭐가 있냐면요. 가장 최소로는요. 얘 하나에 얘 두 개가 만나가 가지고 분자량이 34가 되는 H2S가 있을 거고요. 그러면 그다음에 35도 있을 거예요. 35도 있을 거라는 거. 그다음에 또 36도 있지 않을까 해요. 어떻게? 예를 들어서 얘 하나에 얘 두 개가 만나서 그런 케이스도 있고 아니면은 얘가 얘랑 얘랑 이렇게 만나가 가지고 36이 되는 케이스가 있을 거고요. 그런 식으로 해서 여러 가지에 대한 경우를 생각해 보게 되면요. 34, 35, 36 또 이제 37에 대한 경우의 수도 있을 거예요. 37의 분자량을 가질 수도 있을 테고요. 38도 가질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39도 가질 수 있을 테고요. 그리고 가장 높은 거는 얘랑 얘 두 개가 만나는 거겠죠. 이게 가장 큰 숫자일 거예요. 그래서 40의 분자량을 갖는 황화수소가 있을 거라는 거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됐었을 때 각각 지금 분자량의 종류를 계산해 보게 분자량의 개수를 좀 세어 보게 되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가 있습니다. 그 말인즉슨 지금 현재 황화수소 같은 경우에서는요. 총 7가지 종류의 황화수소가 있다라고 얘기해 볼 수가 있고요. 그 말인즉슨 질량 분석석 스펙트럼을 해 보게 됐었을 때 나오게 될 수가 있는 피크의 개수를 얘기해 보게 되면 예측을 해 보게 되면요. 총 7개의 피크가 나올 것이라고 예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피크가 가장 높은 애는 또 누가 될까라고 여담으로 좀 얘기를 해 보게 되면요. 뭐 가장 경우의 수가 높은 친구를 골라보면 되겠죠. 아마 한 이쯤에 있지 않을까 싶어요. 이쯤쯤에. 근데 이거는 이제 경우의 수에 대한 요소인 거고요. 사실상은 이제 황이라든가 수소에 대해서 자연 존재비에 대해 누가 가장 많이 갖고 있는지 그것까지도 아마 살펴보셔야 될 거예요. 누가 자연적으로 많이 존재하고 있는지 그것까지 감안하면은 여기 내가 7가지 종류의 피크 중에서 가장 높게 뛰어오르는 피크가 몇 가지 있을 겁니다. 음. 그래서 아무튼 3.34 번의 문제 같은 경우에서는요. 총 7개의 피크가 나온다라고 얘기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으로 넘어가서 3.40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3.40번 같은 경우에서는요. CHCl3 아까 문제에서 봤던 것 같은데 클로로폼이거든요. 이 친구에 대해서 질량 조성 백분율을 구해 보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각각 지금 얼마만큼의 질량을 차지하고 있느냐 묻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분자량을 일단 먼저 계산을 해 보게 되고요. 분자량을 먼저 계산하고요. 이 분자량에 대해서 각각 탄소는 얼마만큼의 비중을 차용하는지, 수소는 얼마만큼 비중을 차지하는지, 염소는 얼마만큼 비중을 차지하는지 그거를 백분율로 계산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 클로로폼에 대해서 분자량을 먼저 살펴봐야 되겠죠. 그래서 계산을 해 보게 되면요. 이거랑 그리고 염소 같은 경우에서는 35.45 였거든요. 35.45. 근데 그 친구가 3개 있기 때문에 그래서 분자량을 계산해 보게 되면요. 대략적으로 119.4 그램 퍼 몰이었다라는 걸 얘기해 볼 수가 있어요. 그거는 아까 이제 위에 올라가서 3.24번 문제를 보시면 되고요.
아무튼 분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1몰일 때 요만큼의 질량을 갖고 있어요. 그랬을 때 각각 탄소, 수소, 염소는 얼마만큼의 질량을 차지하느냐 그걸 묻는 거예요. 그래서 각각 계산을 해 보게 되면요. 탄소 같은 경우에는요. 전체가 119.4라 했단 말이에요. 그중에 탄소는 지금 몇 그램을 갖고 있죠? 12.01 갖고 있죠. 그래서 전체 중에서 얘는 지금 몇 퍼센트를 갖고 있는지 그래서 12.01에다가 백분율로 퍼센트를 계산해 보게 되면요. 대략적으로 약 10.06%만큼의 질량을 갖고 있다라고 얘기해 볼 수가 있어요. 그다음에 수소 같은 경우에는요. 119.4 전체 중에서 1.008 g만 갖고 있기 때문에 얘를 백분율로 계산해 보게 되면은 엄청 낮은 값을 갖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약 0.8442 퍼센트만큼 갖는다라는 거를 얘기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염소는 나머지가 되겠죠. 뭐 100 빼기 얘들 해 보면 되고요. 아니면은 좀 더 정확하게 해 보고 싶다라면은 아까 위에서 했던 것들 계산 방식 그대로 해 보시면 됩니다. 119.4 전체분에서 현재 염소는 35.45에다가 곱하기 3만큼의 질량을 갖고 있고 그거를 백분율로 나누게 되면은 약 89.07%가 됩니다. 따라서 각각 질량 조성 백분율을 얘기해 보게 되면요. 탄소는 10.06%, 수소는 0.8442%, 염소는 89.07%로 염소가 가장 많은 조성을 갖고 있다라고 얘기해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3.40번 같은 경우에는요. 정답은 다음과 같이 이런 식으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얘기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음. 자, 그러면 그다음으로 이걸 이용해서 3.42번 문제도 한번 풀어볼 건데요. 현재 네 가지 친구가 있어요. 네 가지 물질이 있는데 그중에서 질량 백분율을 통해 가지고 질량 백분율을 통해서 질소가 가장 많은 애는 누구냐 이 얘기예요. 얘가 가장 높은 애는 누굴까? 높은 비율을 갖는 애는 누가 될까를 해보게 될 텐데 보시게 되면은 A는 요소고요. 요소, B는 질산암모늄, C는 구아나딘, 그 다음에 D는 암모니아가 있거든요. 이 중에서 누가 질소가 가장 많이 갖고 있느냐를 보게 됐을 때, 전 개인적으로 구아닐이 아니면 암모니아이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 솔직히 다 일일이 계산해 볼 필요는 없을 거라 생각해요. 계산하면 좋긴 하겠지만요. 질량 100분을 연습하기 위해서는요. 계산하는 게 다 좋아요. 하지만 질소가 가장 높은 비율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되면요. 그러니까 전체 질량 중에서 질소 그러니까 N의 질량이 높은 비율을 따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얘가 가장 높은 숫자를 갖고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중에서. 그렇게 됐을 때 구아나딘 아니면 암모니아가 제일 높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계산해 보게 되면요. 암모니아가 가장 높은 비율을 갖고 있다고 얘기해 볼 수가 있어요. 얘가 베스트입니다. 어떤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것인지 좀 살짝 얘기를 해 보게 되면요. 구아나딘이랑 암모니아만 좀 비교해서 얘기를 해 볼게요. 구아나딘 같은 경우에는요. 얘는 질소에 대해서 백분율 한번 얘기를 해 보기 전에 구아나딘 같은 경우는 분자량이 현재 구아나딘의 분자량은요. 대략 59 정도 돼요. 내 알기로는 59 정도 되는데 근데 현재 구아나딘 같은 경우에는요. 질소가 지금 현재 3개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얘에 대해서 질량 백분율을 계산해 보게 되면요. 59분의 14 질소의 원자량이 약 14니까 14에다가 그리고 3개 있다 했으니까 곱하기 3 그리고 거기다 100%를 해 보게 되면요. 백분율로 계산해 보게 되면은 약 71.19%가 되거든요. 구아나딘 같은 경우에는요. 근데 암모니아 같은 경우에는요. 얘는 NH3란 말이에요. 그래서 분자량 같은 경우에는요. 분자량은 약 17이 돼요. 14 더하기 3이니까.
그래서 17이 되고요. 그중에 질소가 14예요. 그럼 17분의 14 곱하기 100을 해 보게 되면요. 누가 봐도 암모니아가 제일 크지 얘가 제일 크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계산해 보게 되면은 얘는 82.35%가 돼요. 꽤나 높은 숫자를 갖고 있단 말이에요. 요소랑 질산 암모니아 같은 경우에서는요. 나머지 애들도 진짜 많이 갖고 있어요. 질소도 좀 있 질소도 어느 정도 있긴 한데 다른 친구들도 더 많이 갖고 있어요. 그래 가지고 말하기가 쪼끔 애매해요. 아마 일단은 82.35 보다는 작게 될 거예요. 만약에 요소랑 질산까지 계산하는 걸 좀 보고 싶다고 한다면은 제가 다른 링크를 좀 보내 드릴 테니까 걔를 참고해 보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아무튼 결국에는 암모니아가 더 높다라는 거 얘기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3.42번 같은 경우에서는요. 4 가지 물질 중 가장 풍부한 애를 고르라고 한다면은 암모니아가 되겠습니다. 기본이 정답입니다. 자, 그다음으로 넘어가서 3.44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3.44번 문제. 질산과산화아실 펜이 있거든요. PAN. 얘네들에 대해서 각각 질량 조성 백분율을 보게 됐었을 때 탄소는 19.8, 그다음에 수소는 2.5 2.50%, 그다음에 질소는 11.6 퍼센트가 있거든요. 그럼 그렇게 됐을 때 산소의 질량 백분은 얼마가 되는 것이고 실험식은 어떻게 되는지 일단 먼저 구해 보도록 할게요. 일단 산소 같은 경우에서는 어떻게 구해 보고자 하냐면은 어차피 이 질산과산화식 같은 경우에서는 문제를 읽어 보게 되면요. 이 4 가지 원소밖에 없거든요. 4 가지 원소밖에 없고요. 백분율이란 말이에요. 최대 맥시멈이 100 이에요. 그러면은 이 산소를 구해 보고 싶으면은 100 에다가 나머지를 다 빼보면 되겠죠. 19.8, 2.50, 11.6 다 빼보면은 산소의 질량 조성 백분율이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계산해 보게 되면은 얼마가 나오냐? 약 66.1%가 나올 겁니다. 산소는 요만큼 있을 거라는 거 얘기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산소의 질량 조성 백분율은요. 66.1%가 돼요. 66.1%가 된다라는 거 얘기해 볼 수가 있고요. 자, 그러면 이제 실험식을 구해 보게 될 텐데 어떻게 구해 보게 될까? 얘들에 대해서 질량 조성이 요만큼 돼 있다라는 거는 만약에 이 질 이 펜이라는 친구가 100 그램이 있을 때 탄소는 19.8 그램, 수소는 2.50 그램, 질소는 11.6 그램, 산소는 66.1 그램 이렇게 있다고 얘기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만약에 이 질산 과산화실이 100 그램 정도 있다고 했었을 때 나머지 원소들이 요만큼 있다고 얘기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그래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할 거예요. 자, 그럼 얘네들에 대해서 각각 몰수로 전환해서 얘기를 해 보게 될 경우에 각각 몇 몰인지를 대략적으로 계산해 보게 되면요. 얘는 각각 한 1 탄소는 1.65 약 1.65 몰이 되고요. 수소 같은 경우에서는 약 2.5 몰이 되고요. 질소 같은 경우에서는 약 0.83 몰. 그다음에 수소 같은 경우에서는 약 4.13 몰이 될 거예요. 그럼 이거에 대해 가지고 비례식으로 좀 만들어 보게 될 경우에 비례식으로 좀 얘기를 해 보게 되면요. 가장 작은 친구 질소 기준으로 한번 해 볼게요. 질소 기준으로 한번 비례식을 짜 볼게 될 텐데 얘가 만약에 1 이라고 칩시다. 1 이라는 비율을 갖고 있다고 한다면은 일단 탄소 같은 경우에서는 아마 계산을 해 보게 되면 알 거예요. 0.83 분의 1.65를 해 보게 되면요. 대략 얼마 정도가 나오게 되느냐? 1.99가 나와요. 그러니까 반올림해서 약 이 정도의 식을 갖고 있다고 생각할게요. 왜냐면은 실험식 같은 걸 구할 때요. 반드시 정수로 나와야 돼요. 소수가 나오면 안 돼요. 정수로 다 올리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지금 수소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지 보면요. 얘는 대략적으로 약
아 3.01이었나? 이렇게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3.01 이렇게 나오게 될 텐데 그럼 얘는 대략적으로 3 이라고 생각해 보시면 돼요. 그러면은. 음.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산소를 계산해 보게 되면요. 얼마 정도 나오냐면은 한 약 4.97이 나오거든요. 4.97. 근데 반올림하면 얼마가 돼요? 5가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음음. 그러면은 우리가 이걸 통해서 뭘 얘기해 볼 수 있냐면요. 현재 저 펜에 대해서 탄소, 수소, 질소, 산소에 대한 원자 개수에 대한 비율을 좀 얘기를 해 보게 되면요. 2 대 3대 1대5 라고 얘기해 볼 수 있어요. 음음. 그럼 따라서 이 펜 있잖아요. 이 펜의 실험식을 계산해 보게 되면요. 실험식은요 얼마가 되느냐? C2H3NO5가 됩니다. 그래서 질산과산화실에 대해서 실험식은 이렇게 된다라고 얘기해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넘기면 안 되겠죠. 또 하나 문제가 있죠. 그래서 이 질산과산화실이 얘에 대해서 몰 질량이 현재 계산을 해 보니까 120 g이래요. 그 이때 분자식은 얼마가 되느냐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분자식은 어떻게 될까? 묻게 되는 건데 우리가 아까 방금 구한 C2H3NO5는요 실험식이에요. 그럼 분자식으로 바꾸려면은 실험식이랑 분자식이랑 몇 배만큼 차이가 나는지 계산을 해 보면 되겠죠? 그래서 계산을 해 보게 됐을 때 약 대충 한번 계산해 볼게요. 12 곱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14 더하기 16 곱하기 5 해 보게 되면은 대략적으로 121 인가? 121? 아무튼 120 정도 나오거든요, 아마. 120 정도 나오게 될 거예요. 어? 근데 여기서 실험식에 구했던 이 120 이랑 방금 몰질량했던 120 이랑 좀 비슷하단 말이에요. 그 말은 뭐다? 분자식이나 실험식이나 둘 다 똑같다라고 얘기해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실험식 곱하기 n이 분자식이 되는 건데 이때 n이 1 이라는 거예요. 1 배라는 거. 1 배. 1 배수. 1 배수. 그래서 결국에는 실험식이랑 분자식이랑 똑같다라는 거. 그래서 이때 분자식은요. 실험식이랑 똑같이 C2H3 NO5라고 얘기해 볼 수가 있을 겁니다. 따라서 이 3.44번 같은 경우에서는요. 정답은 일단 산소의 질량 조성 백분율은요. 66.1%라는 거 얘기해 볼 수가 있고요. 실험식이랑 분자식은 각각 다 C2H3NO5라고 얘기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3.44번의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으로 넘어가서 3.46번도 한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은 이번에는 3.46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할 건데 황이랑 수온이 만나가 가지고 황화수온이 만들어지게 된다. 아무튼 얘를 반응식으로 좀 얘기를 해 보게 되면은 이렇게 되겠죠?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걸 거예요. 그래서 이때 수온이 246 g 있대요. 246 g 있는데 얘를 전부 반응하기 위해서 황은 얼마가 필요할까? 이런 묻는 질문이거든요. 그래서 황이랑 수온이랑 만나는 좀 비율을 보니까 1대 1 이에요. 1대 1로 만나서 황화수온 1 개가 만들어진다라는 거. 그러면은 현재 이 수온에 대해서 몇 몰인지 일단 알아봐야 되겠죠? 몰수가 얼마인지 그걸 알아봐야 될 텐데 그러면은 수온의 원자량도 알아봐야 될 거예요. 그럼 수온의 원량이 얼마인지를 알아보니까 수온의 원자량은요. 얘는 원자량을 보게 되면은 200.59라는 원자량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200.59 g만큼 있어야지 1몰이 된다라고 얘기해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지금 현재 수온은 하지만 246 g만큼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얘는 지금 몇 몰이 되는지를 계산해 보게 되면요. 246 g 곱하기 곱하기가 아니라 나눠야 되겠죠? 200.59 g/mol.
이렇게 나눠보게 되면은 대략 1.23몰이 나온다라고 얘기해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결국엔 무슨 얘기냐? 지금 수은이 246g 있단 말이에요. 그럼 얘는 몰수로 따지게 되면은 1.23몰이 있다라는 거예요. 1.23몰의 수은을 전부 반응하려면은 황도 마찬가지로 1.23몰만큼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해요. 얘도 마찬가지로 1.23몰의 황이 필요하다라는 거. 전부 반응하려면 1대 1이니까. 그러면은 이때 필요한 또 질량을 계산해 봐야겠죠. 질량을 구해 봐야 되겠죠. 황의 1.23몰을 구하기 위해서는 일단 황의 원재량도 일단 알아야 될 거예요. 황의 원재량 같은 경우에는요. 아까도 누누이 말했지만은 얘는 원재량이 32. 약 30.06이에요. 근데 현재 지금 갖고 있는 거는 1.23몰이란 말이에요. 그럼 거기다가 곱해 보게 되면은 이때 필요한 황의 질량을 계산해 볼 수가 있겠죠. 그럼 얼마가 나오냐? 대략 39.32 g이 나온다라는 걸 얘기해 볼 수가 있어요. 그럼 따라서 이 3.46번의 문제 답을 얘기를 해보게 되면요. 황은 이때 몇 g이 필요하느냐? 39.32g만큼의 황이 필요하다는 것을 얘기해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3.46번의 답은요. 39.32g 이라고 얘기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으로 넘어가서 3.48번 한번 볼게요. 3.48번. 3.48번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할 건데 얘는 SMF2가 있네요. 이때 SNF2 여기다가 얘가 지금 현재 24.6g 있다거든요. 여기에 지금 현재 몇 g의 플로린이 있느냐 그걸 묻는 거거든요. 생각보다 간단해요. 질량 조성 백분율을 계산을 해 보시든가 아니면은 얘가 갖고 있는 몰수를 통해 가지고 그럼 플로린의 몰수는 얼마가 있고 그러면 원자량 계산하면은 몇 g이 나오겠구나. 두 가지 방법으로 계산해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얘기냐? 첫 번째로는 질량 조성비로 계산을 하느냐? 질량 백분율이죠.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계산하는 방법이 있고요. 두 번째는 SNF2를 얘를 g을 몰수로 바꿔 가지고 계산하는 방법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지금 여기서 아마 3 장에서 배우는 거는 질량 조성 백분율을 계산하는 그런 단원이었을 테니까 1 번으로 한번 계산해 보도록 할게요. 질량 조성비를 이용해서 하는 방법으로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러면은 SNF2에 대해서 분자량을 알아야 될 텐데 얘는 계산해 보게 되면요. 일단은 SN 같은 경우서는 118.71 저게 아이언이었나? 아닌데 아이언은 ZN인데 기억이 안 나네. 아무튼 저 SN 같은 경우서는 원장을 얘기해 보게 되면은 118.7이고요. 그다음에 플로린은 18.998이에요. 근데 거기에 두 개가 있으니까 곱하기 2를 해 보게 되면은 대략 156.706이 됩니다. 요만큼의 분자량이 있다는 걸 얘기해 볼 수가 있고요. 그럼 이때 플로린의 백분율 그러니까 조성비를 얘기를 해 보게 되면요. 전체가 156.706인데 이때 18.998 곱하기 이만큼의 플로린이 있습니다. 그래서 얘를 백분율 그러니까 퍼센트로 계산해 보게 되면은 얘는 몇 퍼센트가 되느냐? 24.25%가 됩니다. 그래서 이 분자에 대해서 이 SNF2의 분자에 대해서 플로린은 현재 24.25%만큼의 질량을 갖고 있다라고 얘기해 볼 수가 있어요. 근데 현재 지금 24.6g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무슨 말이냐? 24.6g에서 24.25%는 플로린의 질량이라고 얘기해 볼 수가 있는 거겠죠. 그래서 이걸 토대로 해서 한번 계산해 보게 되면요. 얼마가 나오느냐? 그래서 즉 여기다가 100분의 24.25를 해보게 되면요. 약 5.96g이 나온다는 걸 얘기해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 3.48번의 문제 정답을 얘기해 보게 되면요. 현재 플로리는 5.96g을 갖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번 영상의 마지막인 3.50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마지막으로 3.50번을 볼 텐데, 다음 조성을 가지는 화학물의 시험식은 어떻게 되느냐? A, B, C가 있거든요. 일단 A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A를 보게 될 텐데, A는 현재 탄소가 40.1%, 그 다음에 수소는 6.6%, 산소는 53.3%가 있다는 걸 얘기해 볼 수가 있어요. 그럼 각각 만약에 해당 A라는 분자에 대해서 A의 분자가 100g 있을 때 각 원소의 질량은 40.1g, 수소는 6.6g, 산소는 53.3g 있다고 얘기해 볼 수가 있겠죠? 그럼 이거에 대해서 또 각각 몰수로 전환을 해보게 되면은 얘는 3.34몰 의 탄소가 있는 거고요. 수소는 약 6.6몰의 수소가 있고요. 산소는 약 3.3몰의 산소가 있다라고 얘기해 볼 수가 있어요. 그럼 얘들에 대해서 또 비례식을 얘기해 보게 되면은 대략적으로 1대 2대 1이라고 얘기해 볼 수 있지 않을까 해요. 그러니까 현재 탄소가 1개, 수소가 2개, 산소가 1개 이런 식으로 구성되어 있을 거라고 얘기해 볼 수가 있지 않을까 해요. 어디서 많이 봤던 계산 방식일 거예요. 어디였더라? 어디였었더라? 아마 3.40? 아, 3.44번 문제랑 똑같은 유형의 문제예요. 저 아무튼 계산해 보게 되면요. 일단 A 친구는요. 분자식이라고 말하기 좀 애매하지. 아무튼 실험식을 얘기해 보게 되면요. A는 CH2O라고 얘기를 해볼 수가 있어요. 생각보다 간단해요. 다른 B랑 C도 마찬가지로 C가 없네. B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계산해 보시면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면은 B 같은 경우서는 현재 C가 18.4%가 있고요. 그 다음에 질소가 21.5%, 그 다음에 칼륨, 포타슘이 60.1%가 있다는 걸 얘기해 볼 수가 있어요. 그럼 얘들 마찬가지로 B분자에 대해서 B분자가 만약에 100g이라고 할 때 그러면은 각각 탄소는 18.4g, 질소는 21.5g, 칼륨은 60.1g 있다고 얘기해 볼 수 있을 거예요. 그쵸? 그리고 얘들도 마찬가지로 몰수로 바꿔보게 되면요. 대략 얼마가 나오냐? 탄소는 1.53몰, 그 다음에 질소는 약 1.54몰, 그 다음에 칼륨은 약 1.54몰이 나옵니다. 그럼 얘들 각각 또 비례식으로 만들어 보게 되면은 1대 1대 1이라고 얘기해 볼 수 있잖아요. 1대 1대 1. 그러니까 탄소 하나, 질소 하나, 칼륨 하나 이렇게 얘기해 볼 수 있을 거예요. 얘에 대해서 결국엔 좀 실험식을 좀 깔끔하게 정리를 해보게 되면요. KCN이라고 얘기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뭔가 사이아나 포타슘, 사이아나 칼륨이랑 비슷하게 생겼네요. 그래서 아무튼 결론적으로 3.50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요. A랑 B의 실험식을 구해보게 되면요. A는 케톤, 그러니까 CH2O라는 실험식을 구해볼 수가 있고요. B 같은 경우에는 KCN이라는 실험식을 구해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각각 이렇게 써보시면 되지 않을까 해요. 그래서 3.50번까지의 문제는 이렇게 해서 한번 살펴봤고요. 다음 시간에서는요. 어떤 문제를 볼 것이냐? 그 뒤에 있는 문제들을 한번 볼게요. 3.52번부터 한번 문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이렇게 해서 마쳐보도록 할게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른 궁금하거나 건의사항이 있을 경우에도 코멘트를 남겨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만 떠나보도록 할게요. 열공하시길 바랍니다.